여성 군대 간다고 젊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박탈감,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그 선거 평가는요. 네. 20대 남성도 민주당을 버렸고 20대 여성도 민주당을 버린 네. 거예요. 남녀가 다르게 보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지를 민주당 스스로 잘 고민하고 사회적 제도를 잘 설계해 나가고 해야 될 문제이지 남녀를 나눠서 보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군 징병제, 모병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부터 여성도 일정 부분 군복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 불을 지피신 분이죠.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해했던 거, 네. 군복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장 제대했습니다. 육군입니까? 특명이 조금 늦게 떨어져서요. 예. 한 5일 더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자, 모병제, 징병제 논란이 이제 뜨겁습니다. 네, 이 모병제와 남녀 평등 복무제가 가장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안보 문제, 국방 전략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예. 게다가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자원을 어떻게 그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예 강군으로 가기 위한 효율적인 군사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대화된 무기 체계를 갖춘 정예 강군으로 가기 위해서 모병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 이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어떤 국방력의 공백 예. 이런 부분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예비군 제도로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남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법률을 개정해서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그래요. 받고 예비군 제도에 편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이 정책을 제안하려고 고민을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건 여성의 반발이라고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여론조사 같은 걸 좀 확인을 해봤는데 모 방송국에서 작년 9월에 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모병제로의 전환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성 징병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도 찬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히려 높았어요, 찬성이. 그래서 일정하게 좀 용기는 좀 가졌고요. 해외 사례를 좀 열어봐도 여성이라고 해서 병역 의무를 전투병, 비전투병으로 나누거나 이러지 않고 똑같이 훈련받고 참여하는 그런 방식들로 남녀 평등 복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성 쪽에서 항의가 안 오던가요? 오히려 근데 조금 더 놀랬던 것은요. 이 문제를 놓고서 사회적인 성차별 논란 그리고 성 역할과 관련된 갈등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셨던 많은 여성학자들과 여성운동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것을 남녀 간의 어떤 갈등을 계속 대립시켜가는 방식이 아니라요. 마치 여성이 그동안 군대 안 갔고 오히려 남성들만 힘들었으니까 여성도 가라라고 하는 무슨 징벌적인 방식으로 접근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있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을 통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성 역할적 갈등 이런 부분에서의 갈등을 오히려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입장들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먹고 살기 힘들다거나 기회를 갖다가 사회에서 제대로 못 얻은 사람들은 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낡은 인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정말 끌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라면 사회적으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이 가겠네라고 하는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적 무기 체계를 갖춘 정예 강군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엘리트 강군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초봉 정도의 임금을 주고 그 설계를 잘 해간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정말 양질이 좋은 일자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남녀뿐만이 아니라 서로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엘리트들이 오히려 서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남녀 해갖고 100일씩 또는 90일씩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둘러싼 군사강국들과 만일에 남과 북의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통일로 점진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군사강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의 힘 그리고 강력한 군사
대응 체계 이건 저는 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근데 모병제에 대한 그 제안이 그동안 제일 많이 저 반대의 목소리가 뭐였느냐면 국방력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안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진보는 적의 문제야, 예. 라고 하면서 논의가 앞으로 진전되지 못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군사 안보 전략 차원에서 예. 이런 예비군제도 강력한 예비군제도가 가능한 남녀 평등 복무제 그리고 예. 기초군사훈련을 모두가 이수하는 방식을 담았던 겁니다.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 남자 20대 남자들의 표가 많이 떨어져 나갔다 이러면서 얘기가 같이 거기에 제가 제일 억울한 측면이 지금 그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언제 다 마쳤느냐면 작년 11월에 다 끝냈어요. 예. 예, 그래서 내용은 그때 다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사실 이게 그 모병제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국방부에 요청을 했더니 발을 빼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국방대학원에 있는 모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비공개 의원실에서 간담회 토론회를 한 게 2019년 5월이더라고요. 일정표를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이 계획과 고민이 깊게 되어 있었던 일이고요. 관련된 공부도 계속 해서 이스라엘 대사관 통해서 혹은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당신네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 자료도 얻어본 적이 있고요. 그렇게 고민과 검토와 공부는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갑자기 선거지고 이거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마치 제가 얄팍한 정치적인 이런 뭐 셈법 위에서 이걸 예.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언론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속 좀 억울한데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방 전략 차원, 군사 안보 차원에서 접근한 대통령 공약 차원에서 고민한 내용입니다. 혹시 모델로 삼은 해외 사례, 외국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예. 스웨덴, 노르웨이인데요. 각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적대국들 사이에 갇혀 있는 나라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요. 남성은 보통 2년, 3년이고요. 여성은 1년 이상을 예. 지금 복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좀 더 짧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병역을 이렇게 좀 제외시키는 그런 그 폭이 상당히 넓어요. 선택 권한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우리랑 좀 많이 다르죠. 노르웨이는 그 남녀가 같이 하다가 중간에 또 의무병제를 폐지했다가 다시 징병제로 이제 전환한 네. 국가인 경우인데 각각의 나라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그 모델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저희가 평가해서 취하면 얼마든지 한국형 남녀평등 복무제, 예. 모병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